안녕하세요. 지구촌 기막힌 스토리 지막스 113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니와 복숭아입니다. 복사님, 저희가 어떤 팟캐스트인가요? 수다쟁이 부부가 해외 재밌는 사연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팟캐스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주 만에 녹음을 하니까 어떤가요? 뭔가 되게 어색하네요. 지난 한 주가 좀 어색했어요, 저도. 뭔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안 한 것 같은 그런 막 불안한 느낌도 들고 불안까지. 뭔가 막 늘 하던 일이 없으니까 조금 뭐지? 뭔가 해야 되는 일인데 잊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사실 근데 불안을 느꼈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왜죠? 눈치채지 못했어요. 왜죠? 왜냐하면 복숭아가 바빴거든요. 복숭아님이 유튜브 데뷔를 했습니다. 빠밤. 두둥. 그래서 사실 팟캐스트를 할 시간에 저는 바쁜 게 변한 게 없으니까 네. 저는 이제 빈 시간이 생겼잖아요. 네. 그 시간을 이용해서 다른 걸 한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뭔가 빈 시간에 어떻게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지? 이렇게 허둥지둥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 왜냐하면 바쁘게 다른 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내 말을 이렇게 하니까 뭔가 팟캐스트를 놔두고 유튜브를 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아니고 팟캐스트 한 회로 줄인 거는 제가 취직해서 그런 거고. 이게 팟캐스트 한 회로 줄인 게 사실 저희 팟캐스트가 제가 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 있긴 했지만 네. 이 둘이서 시간을 맞춰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 스케줄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둘 다 풀타임 잡을 하게 되면 이게 힘들 것 같아서 줄인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내 여가 시간은 내가 팟캐스트에 드리는 그 시간 빼고 딴 걸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하죠. 뭐야 왜 변명을 해. 내가 그렇게 그걸 뭐라고 하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왜 그래요. 복숭아님 유튜브 내가 홍보해 주려고 얘기한 건데. 그래요. 괜히 민망해서 그렇지. 좀 민망하지. 여러분, 복숭아님이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빠밤. 제 얼굴이 궁금하신 분들. 맞아. 저희가 팟캐스트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그 고양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도 집에 임신한 고양이가 한 마리 와 있습니다. 아주 호르몬 대폭발이어가지고 아주 그냥 거의 막 애증이 장난 아니에요, 저한테. 막 갑자기 막 부비면서 좋아했다가 제가 이렇게 방에서 나가려고 그러면 어디가? 그러면서 막 핥히고 막 하악질하고 막 난리도 아니야. 빨리 해산을 해가지고 호르몬이 좀 정상화되면 좋겠어. 그런데 여하간 이제 제가 고양이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 복숭아님이 드디어 이제 본인 개인 채널을 오픈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하는 채널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술을 발효시키는 그런 과정을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이름하여? 술험실입니다. 네, 채널명 술험실입니다. 술을 만드는 과학자예요, 우리 네, 복숭아님. 그렇습니다. 복숭아님이 요새 술 만드는 취미가 있다고 저희 팟캐스트에서 얘기한 적 있죠? 여러 번 얘기했죠. 네. 그거를 이제 되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는 아니었는데 시작하고 꽤 초반에 이거를 좀 찍어서 유튜브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완전 응원한다고 아주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해보라고 했죠. 이게 팟캐스트를 해보니까 이 소통하는 즐거움?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있는 줄 알아요? 왜 있어요? 당신은 관종이어서 그래요. 맞아. 그러니까 이 소통하는 즐거움, 남의 관심을 받는 그거를 즐겁다고 여기는 것은 우리는 다 관종이다. 그러니까. 네. 근데 그래서 이걸 하고 보니까 저는 이제 미국 유튜브들을 보고 이제 영감을 받아서 시작을 한 취미인데 하고 보니까 한국에는 술 홍보로 하는 채널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네. 뭐 유명한 거 한두 개가 있긴 한데 제가 하는 거랑 또 방향이 좀 다르고 네.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 틈새 시장이 있구만 이래가지고 한번 올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취미로 집에서 온갖 것을 다 술로 만들고 있는데 그 과정을 차근차근 유튜브에 편집을 해서 열심히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술험실 검색해서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팔로우 해주세요.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니 너무 저는 되게 옆에서 이 유튜브 선배로서 너무 웃기긴 한데 어쨌든 유튜브를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 너무 기특한 거예요. 이렇게 혼자 막 채널 캐릭터도 만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저는 영상 만드는 거는 진짜 좀 리스펙했어요. 그래? 그렇지. 혼자 프리미어 공부를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복사님은 확실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탑다운으로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골이 있어. 그러면은 그거에 필요한 것부터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근데 저는 이렇게 영상을 프리미어로 만든다 하면은 저는 바텀업으로 하잖아요. 아, 프리미어란 무엇인가? 막 프리미어 여는 법, 막 이런 거 영상, 그게 말하자면 이제 그 프리미어에서 파일 불러오기, 막 이런 영상부터 하나 찾아가지고 프리미어 101을 이제 다 뗀 다음에 영상을 차차 만들어 가자. 이런 식으로 저는 접근을 하는데, 복숭아님은 이제 대충 머릿속에 자막을 넣고 싶다. 그러면은 영상에 자막 넣는 법. 이렇게 그거 먼저 그쵸? 딱 검색해가지고 그것만 할 줄 알면 일단 하나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치. 내가 뭐 간접 경험이 많잖아. 유튜브 채널을 워낙 많이 봤으니까. 그쵸. 어떤 영상을 만들고 싶다는 대략적인 구상은 있고. 머릿속에 있고 그 상황에서 내가 뭐가 필요한지는 이제 검색을 해서 알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확실히 그리고 팟캐스트를 오래 편집을 복사님이 해와가지고 그 편집감이 좋더라고요. 전 그것도 좀 감탄했어요. 어떻게 너무 띄우나? 그러게.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아, 약간 부담스러우려나? 근데 저 뭐 진솔한 저의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썸네일과 배너를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 되니까 사람이 완전히 고장나가지고 막 제가 여보 도와줘 막 이러면서 미적 감각이 제로인 인간이라 그러니까 이게 뭘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이게 참 신기한 거야. 영상을 편집하는 것도 편집을 예를 들어 뭐 톤을 보정을 잘한다든지 영상의 미감을 살린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한 그 편집감이 좋다는 게 그 스토리랑 호흡 속도 이런 게 정말 지루하지 않게 딱딱딱딱딱딱 잘 가는데 그 미감은 영 별로죠. 아니 뭐 미감이 영 별로일 건 없어요. 이 영상은 그리고 뭐 브이로그도 아니고 미감이 그렇게 중요한 영상도 아니잖아요. 콘텐츠 자체가. 그렇긴 한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디자인이나 미적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는 복수아님이 확실히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썸네일도 저는 이제 제가 보는 종류의 유튜브가 아니니까 이런 콘텐츠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런 타겟에 이런 콘텐츠에는 어떤 썸네일이 먹히는지 저도 사실 모르잖아요. 나도 하려면 나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도 뭐 대충 그냥 제가 생각하는 의견만 적당히 이렇게 주고 자 스스로 해보거라. 근데 큰 도움이 됐어요. 아예 갈 길을 잃은 나에게 방향성을 제시해줬어. 그랬다면 다행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다 해줄 순 없지 않니? 막 이러면서. 다 해줬어도 되지 않았을까? 아니야. 안 되지. 그러면 앞으로 내가 다 해줘야 되잖아. 안 되지. 스스로 해야 하지. 근데 이제 아까 제이님이 제가 탑다운 방식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네. 이 챗GPT의 시대가 저는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그러니까 제가 지막스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오디션으로 편집을 했는데 오디션에서 뭐 하는 기능 찾으려고 그러면 잘 안 나와. 뭐 막 동영상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정확히 찝어주는 영상이 없어. 그치. 되게 브로드하게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되게 세부적으로 막 얘기했는데 내가 막힌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해도 쓱 넘어가거나 그러면 또 막 비슷한 영상 막 찾아봐야 되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맞아. 찾는 게 힘들어. 근데 챗GPT는 내가 이런 과정을 하는데 여기서 막혀있다. 어떻게 해야 돼? 도와줘. 이러면은 바로 딱 알려주죠. 얘기를 해주니까 이 챗GPT의 시대가 이 새로운 걸 배우기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금방금방 할 수 있었어요. 확실히 뭔가 그런 논리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거 말고 이런 기술을 익히는 거에 있어서는 챗GPT가 진짜 효율적이고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엉터리로 알려줄 때도 많아요. 뭐 어디 가서 뭘 클릭하려는데 거기 가보면 없어. 뭐 그런 경우 너무 많은데 이제 그런 거 한 3번 시도하다 보면은 3번 중 1번은 맞게 알려주니까. 근데 4번 시도했는데 다 틀렸다? 그럼 그 기능이 없는 거다. 그래서 방향성을 아예 다르게 해서 물어보죠. 왜냐면 얘는 없다는 얘기를 못 하니까 없는 거는 못 알려주는 거야. 지어서 알려줘. 없다고 얘기를 못 하고 막 자꾸 지어서 얘기해줘. 난 서너 번 했는데 계속 다른 답이 나온다. 이거는 얘가 모르는 거구나. 없는 기능이구나. 해가지고 아예 다르게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하죠. 그렇군요. 여튼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또 얹어야지. 수럼실이라는 채널 제목은 제가 지어줬습니다. 예. 확실히 이 제이님께서 얘기한 적 있나? 전직 카피라이터시잖아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다르더라고. 저는 뭐 온갖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친구들이 이름도 추천해주고 하는데 다 마음에 안 들다가 제이님이 세 글자 툭 던져주고 가니까 이게 씻은 듯이 해석이 됐습니다. 제가 그 채널 제목도 이제 뭐 영상도 만들었어. 뭐 썸네일도 만들었어. 근데 이제 채널 제목을 뭘로 해야 될지 모르니까 배너랑 이런 걸 이제 딱 진짜 큰 그림을 못 잡고 이걸 오픈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채널명을 뭐라고 할까? 근데 사실 채널명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중요하기도 하고 그게 나의 아이덴티티를 가장 잘 드러내는 건데. 그렇죠. 그죠?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당신이 생각해야지. 이랬는데 정말 모르겠어. 이러면서 막 챗GPT한테 또 물어봤더라고요. 채널명 뭘로 하면 확실히 좋을까? 챗GPT는 그런 카피라이팅에 있어서는 아주 구려요.
뭐 아이디어를 많이 주긴 해요. 근데 저도 이제 보면서 근데 그런 게 챗GPT가 뭔가 브레인스토밍에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걔가 던져주는 것들을 여러 개를 보고 뭔가 이런 거에서 다르게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다. 완전 이제 황무지에서는 그냥 아무거나라도 던져놓는 게 좋으니까 뭐 좀 어려울 때는 그것도 활용하는 것도 좋겠더라고요. 근데 챗GPT가 알려준 거를 최종안으로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다. 무리가 있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랬고 제가 막 한 서너 개 막 던져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수렴실이 딱 꽂힌다. 붙었지. 짧고. 근데 이게 확실히 뭔가 이런 그 미감이나 센스, 글을 예쁘게 쓴 것도 미감이라고 치면은 네. 그런 거에는 확실히 불쾌한 골짜기가 있는 것 같아. 그림도 딱 뭔가 그 AI 특유의 그림체가 있잖아요. 네네. 영상도 요즘 정말 막 구분하기 힘들다 하지만 네. 그 미묘한 그 불쾌감이 있고 네. 이 글도 미묘한 그런 불쾌감이 조금 있어요. 제목이나 이런 것도. 뭔가 그래서 얼핏 보면 그럴듯한데 자세히 뜯어보면 이상해. 결국 그런 거에는 아직은 휴먼 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죠. 아무튼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요새 그래서 열심히 아주 또 복숭아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자, 첫 번째 사연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사연은 남자 사연이긴 한데 성별은 중요하지 않고 뒤에 남자 사연들이 다 줄줄이 있어가지고 예. 이번 거는 제이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부모님이 저를 2학년 때 학교에서 자퇴시켰고 그들이 제게서 앗아간 것을 저는 평생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얘기죠? 그렇죠. 세컨드 그레이드라고 돼 있으니까. 네. 제가 2학년이었을 때 저는 정말 잘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제 부모님께 제가 학업 전반에서 또래보다 앞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서도 수학도 모든 면에서요. 저는 똑똑한 아이였고 미래가 있는 아이였습니다. 배우는 것을 좋아했고 성적도 좋았으며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부모님이 그것을 한 번에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학교에서 자퇴시키고 홈스쿨링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저를 집에 가두고 종교를 주입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수학도 글쓰기 교육도 과학도 인생의 방향에 대한 지도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8 아니면 9살이었고 그것이 마지막으로 진짜 교육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교육을 받은 게 그때가 마지막이었다. 학교를 다녔던 게 제대로 다닌 게. 그 후로 저는 혼자서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친구를 만나는 것도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함께일 때만 외출이 가능했는데 그것도 식료품점에 갈 때 정도였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그것들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았습니다. 저는 친구도 없었고 학교도 없었으며 또래 아이들과 대화하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유일한 창구는 인터넷이었습니다. 디스코드에 들어가 사람들이 말하고 웃고 즐기는 걸 듣기만 하며 저도 끼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말하는 게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유튜버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식사하고 영화 보고 평범한 삶을 사는 걸 보면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게 어떤 느낌일지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외식도 하지 않았고 진짜다운 기념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축하하는 게 없었다는 거죠. 셀레브레이션이 없었다고 하니까. 추억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생일 파티 같은 것도 안 했나 보다.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나 뭐 명절 종교적인 건 했겠죠. 종교를 주입했다고 하니까. 크리스마스 같은 거 했을지도. 그런 종교가 아니었을지도? 그런 종교가 아니었을지도? 그렇죠. 모르죠. 모르지. 그러게. 근데 뭐 미국은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은 종교적이지 않아도 그냥 워낙 큰 행사라고 해야 되나? 그쵸, 그러니까. 땡스기빙 같은 것도 그렇고요. 여튼 저는 그냥 존재하기만 했습니다. 세상이 지나가는 동안 집안에 갇힌 채로 서서히 무너져가는 아이였을 뿐입니다. 예전엔 부모님이 저를 보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사랑해서 그러는 줄 알았고 엄격한 것도 다 저를 생각해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전혀 저를 배려하지 않았고 설사 관심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장 해로운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망가뜨렸습니다. 제가 18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직장을 구했습니다. 처음엔 여전히 그 집에 살았지만 돈이 생기자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은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시간당 $29를 벌고 있습니다. 잘 버네. 잘 버네요. 꽤 시급이 되게 높은데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며 제 삶을 바로 세우려고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제 뇌는 뒤처져 있습니다. 일할 때 다른 사람들은 금방 이해하는 아주 단순한 지시도 못 알아들을 때가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제가 열심히 흉내만 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베껴서 간신히 버티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걸 제대로 배운 적이 없거든요. 어떤 때는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저를 매일 죽일 듯이 괴롭힙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 매일같이 생각합니다. 저는 똑똑했어요. 저는 뭔가를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저를 멈춰 세웠어요.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저는 분노에 차 있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대체 무슨 계획이었을까요? 10년 넘게 가둬두고 나면 제가 마법처럼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그들은 제 미래를 빼앗았습니다. 제 어린 시절도 빼앗았고요.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저는 갓 태어난 아들과 언젠가 아내가 될지도 모를 여자친구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이들에겐 과연 충분한 존재일까? 그녀는 말합니다.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요. 당신이면 충분하다고요.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제가 그들이 진정으로 누려야 할 삶을 줄 수 있을지 두렵기만 합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제가 겪었던 일을 절대로 되풀이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줄 겁니다. 저는 그 아이가 필요로 하는 아버지가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기대에 결코 못 미칠까봐 두렵습니다. 허허. 안 됐네요, 참. 간만에 되게 우울한 좀, 사연을. 그런 거를 가져왔는데, 네. 사실 저번에 하려고 하다가 좀 너무 우울해가지고 치워놨던 사연이거든요. 네네. 근데 좀 뭔가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를 좀 한번 좀 얘기해보고도 싶어가지고. 그렇죠. 기막힌 스토리니까 저희는. 오늘 날씨가 맑아서 그래도 얘기할 만하네요. 녹음하고 있는 현재 오후 3시. 밖이 화창합니다. 저는 이거 보고 네.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몰라요? 저는 이걸 보고 그 송유근 군이 생각났어요. 전혀 다르긴 한데 네. 그 제가 과고 다닐 때 네. 저희 학교에서 그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송유근 군이 저희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네. 과고에서. 근데 그걸 보고 참 안 됐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면은 저도 과고를 다녀서 네. 평범한 학창 생활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특이하지는 않았지만 네. 다른 사람들이 갖는 평범함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었잖아요. 차이가 좀 있잖아. 네네. 그것만으로도 좀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게 그래도 같은 또래 학생들끼리 고등학교 생활한 거에 어떤 차이가 있었죠? 차이가 일단 뭐 예를 들면 학교 규모가 훨씬 작고 학교 규모가 훨씬 작고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한 학년에 100명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누가 누군지 다 알고 뭐 그런 좀 더 좋게 말하면 긴밀하고 나쁘게 말하면은 뭐라 그래야 되지? 배타적인 뭐 그런 환경이 있어서 그게 좀 달랐고 그리고 뭐 나중에 다 크고 나서는 이제 다들 수능 얘기할 때 공감 못하고 아니 뭐 그런 이제 평범한 경험을 못한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좀 있는데 그 송유근 군은 제가 보면서 저 친구는 친구가 없겠구나. 그쵸. 사실 학교에서 배우는 게 진짜 뭐 수학과 국어뿐만이 아니라 네. 그냥 또래들과 어울리고 사회화하는 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일종의. 네. 뭐 그게 얼마나 잘 가르쳐지는지는 둘째 치고라도 그 친구는 그 기회 자체를 아예 박탈당한 거잖아요. 그때 초등학교 원래 나이대로면 초등학교 몇 학년? 저학년일 때요? 저학년이었어요. 제가 저학년이었어요. 저학년이었어요. 그렇구나. 1학년, 2학년, 3학년은 아니었던 것 같아. 2학년 이랬던 것 같아. 그리고 우리 그 과거 와서도 한 1년 하다가 또 나갔어요. 그리고 어디 대학을 갔어. 네. 근데 그걸 보고 참 안타까웠죠. 그걸 보고 이제 나는 내 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저러진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죠. 사람이 나이가 드는 게 내가 계산을 아무리 잘하고 진짜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있어도 네. 감정적인 성숙도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땐 보호를 받아야 되고 혹은 잘못했을 땐 바로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고 근데 그런 걸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닐까 그 친구는. 결국 지금 뭐 고생하고 있죠. 그 사람도.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박사 졸업을 결국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 사람도 이제 30살이 다 돼갔거나 아니면 됐거나 모를 텐데 그거보다는 아직 더 젊지 않을까? 아직 20대 후반이긴 한데 아직 박사를 못 땄으니까 사실 이제는 빠른 것 지금 당장 따더라도 빠른 게 아니야. 그리고 뭐 논문 표절 시비도 있었고 뭐 여러모로 좀
안타깝네요. 안타까운 삶을 네. 살게 됐죠. 아마 그 똑똑한 친구가 그냥 진짜 제도권 안에서 보살핌을 받으면서 컸으면은 얼마나 더 훌륭하게 될 수 있었을까라는 안타까움도 있고. 근데 또 뭐 참 그런 거는 참 알 수 없죠. 그냥 뭐 지금이야 제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니까 뭐라고 말을 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은 뭐 표절 시비도 있었고 지금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박사 학위를 받지 못했고 그러니까 뭔가 잘 안 풀린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만약에 그냥 일반 학교에 들어가고 그랬으면 뭐 진짜 영영 천재성을 발휘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거죠. 그 당시에 그 부모님은 또 당신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선택을 했었던 거겠죠? 근데 아닐까요? 너무 좀 예민한 주제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니까 뭐 더 이상 말하긴 좀 그렇고. 네. 근데 하지만 저는 그분의 뭐 천재성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평범하게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사는 삶이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저는 살면서 평범하게 제일 행복한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 알죠? 평범한 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렵고 사실. 제일 어려워. 그래서 뭔가 막 진짜 평범하게 진짜 어려운 만큼 뭐 이 평범함에서 오는 그런 행복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주말에 친구들과 놀 때 행복하고 아니면 평범하게 직장생활 하면서 성취들을 이룰 때 또 행복하고 뭐 그런 사소한 행복들이 모여서 인생의 행복이 되는 건데 그렇게 뭔가 막 박차고 나와서 혼자 독야청정 뭔가 해내려고 하면은 그런 뭔가 애매한 그런 대의를 위해서 정말 소중한 걸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네요. 네. 저는 또 이 쓰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물론 제가 이분과 전혀 비슷한 상황이 있어 보지도 않았고 제가 조언을 뭐 이런 인생 조언을 해줄 만한 입장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글 후반부에 보면은 자기 연민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거를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묘사할 때 이렇게 피해자 서사로 자꾸 쓰게 되면은 물론 피해자고 굉장한 고통을 받으신 건 맞는데 그거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거는 혼자 힘으로 벗어나기는 진짜 어려울 것 같고 힘들죠. 상담 받으시라. 진짜로 이렇게 내가 성장 과정에 있었던 일, 부모님과의 관계 혹은 형제와의 관계 그게 자라면서 축적되어 온 일들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어도 그 혼자 힘으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 아니 예를 들어 객관적으로 바라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냐 이 상담에 이런 택틱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내가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뭐 부인하거나 뭐 그러려고 하지 말고 있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예를 들면은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 내가 화가 난다는 사실을 인지해. 화가 나는 거는 당연한 일이야. 화가 난다는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내가 이런 일을 겪었으니까 당연히 화가 나지. 나는 지금 화가 나 있어.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을 알아도 내 혼자는 맞아요. 잘 안 돼요. 왜 상담하시는 분들도 왜 상담을 받으러 다른 사람을 찾아가겠어요. 상담사들도 상담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전문가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 진짜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다 알아도 내가 나한테는 하기 힘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와이프가 될지도 모르는 여자친구가 계속 충분히 잘하고 있다. 당신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게 조금 더 뭐랄까 시스테매틱하게 체계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이 전문가의 입에서 한번 듣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분이 객관적인 지표로 실제로 잘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월급도 잘 받고 있고. 네. 그리고 일하는 거에 있어서 자기의 어려움을 묘사했지만 그 어려움을 묘사한다는 것 자체가 일을 열정적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저는 그리고 진짜 뭐를 못 알아듣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 시간당 29불을 받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 지금 미국에서 제가 파트타임도 해봤고 대충의 파트타임 시세가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그냥 식당에서 알바하는 거 29불 말도 안 돼요. 29불 반 정도 반 받을 거야 아마. 반 받으면 많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29불이면 뭔가 굉장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물론 막 신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게 아니라면 안 잘리고 하고 있는 거는 괜찮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괜찮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친구도 있고 아들도 있으면은 뭐
그런 면으로서도 성공했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 진짜로 끝없이 그러니까 참 부모 자식 관계가 어릴 때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진짜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을 꽤 많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결정짓는다기보다는 많이 흔들리게 하는 것 같아요. 방향을. 그러니까 참 이런 거는 그리고 뭐 상담 한두 번으로 해결될 것도 아니고. 아니죠. 평생 해야 될 것 같아. 여러 번 진짜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어린 시절을 받아들여주고 부모님이 부모님을 뭐 용서한다기보다는 그냥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이제 넘어가는 게 필요할 텐데 그게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고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렇겠죠. 네. 이게 그리고 뭐 내가 과연 충분한 존재일까?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런 의문은 이분처럼 불우한 유년기를 보내지 않아도 모두가 다 갖고 있어요. 저도 갖고 있고. 그럼 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친구랑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남들이 얘기해주는 게 이게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내가 사로잡혀 있으면 남들이 옆에서 아무리 너가 잘하고 있다고 해도 안 들려요. 안 들리지. 왜냐면 나 듣기 좋게 하는 말 그치, 같고. 쟤가 뭘 안다고 내 상황에 뭘 안다고 저런 얘기를 하지? 네가 나를 어떻게 안다고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아. 내가 나를 진짜 아는 건 나밖에 없는데 나는 잘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다. 남들이 봤을 때 잘하고 있으면 맞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잘하는 그러니까 잘하게 보이는 것이라도 잘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잘하는 척을 잘한다는 건 그건 잘하는 거다.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잘하는 거야. 아니,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속아 넘겨왔다고? 그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잘하는 척을 해. 그 남들이 잘한다고 해. 그럼 그 일을 잘한 거야. 왜 자기 자신을 못 믿겠으면 객관적인 지표가 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시급이 있고. 그쵸. 그리고 뭐 직장이 어떤 직장인지 모르지만 뭐 가끔 보너스 같은 거 받으면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잘해서 받는 거고. 그렇죠. 뭐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 회사 그만두려는데 잡으면은 그 자체가 엄청난 지표 아니에요? 나 이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했는데 사장이 잡아. 그럼 그게 엄청난 지표에서 일을 엄청 잘했다는 얘긴데. 네. 그런 객관적인 지표들.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면은 그 지표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이건 다들 누구나 이러는 거지. 맞아. 이건 적당히 하면 누구나 받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잘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맞아요. 잘리는 사람도 너무 많고 취직이 어려운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만두겠다 그랬을 때 그래? 그럼 잘 가. 이런 사람도 너무 많고. 오케이 빠염.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죠. 좀 스스로에게 저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스스로에게 관대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이게 스스로에게 관대했으면 좋겠다는 게 도덕적으로는 엄격해도 좋지만. 그렇죠. 도덕적으로는 좀 엄격하는 게 좋죠. 적당히 대충 관대하지 말고. 하지만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좀 더 관대했으면 좋겠다. 인생을 적당히 재밌게 살면 되죠. 그러면 된다. 그게 건강하고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재밌는 일을 빨리 더 해야겠어요.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돈 때문에 재밌는 일을 너무 많이 못하고 살았어. 그런 생각을 늘 해요. 그래서 제가 한 5년을 돈을 못 벌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봐. 나는 물론 외부적인 요인이 있긴 했죠. 제가 비자 때문에 일을 그냥 법적으로 할 수 없었던 거니까 뭐 진짜로 불법으로 일을 하려면 할 수 있었겠지만 제가 제 스테이터스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러고 싶진 않았던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저는 막 그걸 생각해보세요. 저는 제 자존감 완전 바닥이었어요. 나는 돈을 못 번. 나는 이 사회에서 쓸모가 없는 인간이다. 제 이런 얘기 예전에도 했잖아요. 저는 막 옛날에 그러죠. 매일매일 막 쓸모 일기 썼다니까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그래도 쓸모 있는 인간으로 살아냈는가. 제가 이제 우울증에 바닥에 쳤을 때 오늘 예를 들어 변기 청소를 했다. 변기가 반짝반짝 이런 거. 그 맨날 복숭아한테 보여주고 복숭아님한테 이거 봐라. 내가 오늘 한 일이다. 이러면서. 근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취미생활도 이것저것 다양하게 해보고 싶고 근데 아시겠지만 성인의 취미생활은 다 돈이 많이 들어요. 뭐가 됐든 돈이 들죠. 웬만하면 돈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심지어 팟캐스트도 돈이 들어. 그렇죠. 장비도 사야 되고. 근데 제가 뭐 진짜로 애기처럼 집에서 색칠놀이 하고 색칠놀이를 하려고 해도 색연필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맞아.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색칠놀이 그 앱도 4.99불 주고 이제 덜덜 하면서 4.99불 주고 사가지고 왜냐면 한 번 결제하면 평생 가는 거니까 그거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좀 짠하네. 옛날에다.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돈도 안 버는데 무슨 돈을 막 100불, 200불 쓰는 취미생활을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늘 이제 안 하고 못 하고 그나마 이제 버지니아 와가지고 이제 폴댄스 시작한 것도 복숭아님이 제발 밖에 나가서 뭐 좀 하라고 돈 그거 써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한 달에 100불짜리 이제 그 수업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 더 많이 해도 되겠다. 그래서 이제 평일 저녁에 나를 보기 힘들 수도 있다. 취미생활 하러 나갈 것이다. 결론이 좀 미묘한데 무슨 취미생활을 생각하고 계시죠? 저는 춤추러 다닐 거예요. 좋아. 춤바람이 나겠구만. 춤바람. 저 지금 또 그 월드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에 지금 빠져가지고 지금 내 마음은 거의 힙합 전사야. 아니 어제 저희가 어디 멀리 갔다 와가지고 저녁에 되게 피곤했거든요. 저녁에 막 간신히 막 저녁 먹고 오늘은 일찍 자자 그러다가 갑자기 혼자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를 키더니 나 오늘 안 잘 거야 모드로 진짜 무섭게 보기 시작하더라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늘 10시에 어디 가야 되는데 제가 먼저 들어가서 자다가 또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늘 옆에 자던 배우자가 없으면 잠이 깊게 안 들어요. 한번 깨. 한번 깨서 봤는데 3시 반이야. 근데 아직도 안 들어왔어. 이 인간이. 이 인간이? 그때 카톡 하나 보냈죠. 앉아? 근데 그 카톡에 되게 날 서 있더라고요. 뭐 왜냐면, 언제 와도 아니고 앉아? 이렇게. 왜냐면 방금 제 머릿속을 읽어드렸잖아요. 이 인간이 아직도 안 들어왔어? 아니, 나도 그렇게 카톡을 그렇게 보냈나? 평소에? 좀 이쁘게 보내달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새벽 3시까지 게임하느라 안 들어왔으면 안 들어온 날이 있죠. 있죠. 그런 날 디니님이 자다 깨가 저한테 보낸 카톡 잘 찾아보면은 비슷한 날카로움일걸요? 그럴 수 있죠. 저는 근데 아마 제가 나올걸요? 자다가 깨가지고 나와가지고 한번 진짜 이렇게 앉아? 왜냐하면 왠 줄 알아? 내가 카톡 보내면 어차피 게임하느라 다 안 읽거든. 그래서 제가 잡으러 가죠. 갑자기 공격의 방향이 바뀌었는데 공수 전환이다. 봤냐? 이게 거의 혹시 태극권 배우세요? 이게 그대로 넘겨서 돌아오네. 그렇지. 자연스럽게 굴려서 이렇게. Anyway. 네, 여튼. 난 힙합 전사다 지금. 힙합 전사가 될 거다. 아니, 난 이미 힙합 전사야. 예. 내 마음에는 지금 리에 하타와 함께 이렇게 무브먼트를 하고 있지. 개쩔었다. 그럼 뭐 그런 힙합 댄스 배우러 다니시게요? 몰라, 뭐 그런 거 찾아보려고. 근데 저는 막 워낙 몸 쓰는 거를 좋아하니까 뭐 필라테스도 배워보고 싶고 아니면은 뭐 어쨌든 그런 춤이 됐든 뭔가 운동이 됐든 그런 클래스를 더 많이 듣고 싶어요. 다양하게. 확실히. 네. 탭댄스도 배우고 싶어. 이런 우울감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진짜 극복하기가 힘들어. 네. 저도 제이님이 그런 생각 하시던 시절에 네. 저도 사실 제 통장 잔고를 간간히 보면서 사고 싶은 거 참고 막 하고 싶은 거 참고 막 그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저도 그때 우울증 때문에 상담을 받았으니까 그때 선생님이 지금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아직 급한 정도는 아니지 않냐. 맞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좀 써야 된다. 맞아요. 그래야 너가 더 오랫동안 더 열심히 살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뭐 그때 이것저것 좀 사고 뭐 그랬었죠. 저는 근데 그때 뭐 되게 내밀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 선생님이 저희 둘을 따로 상담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그때 복숭아님한테 선생님이 그 말을 해주신 게 제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때 제가 너무 안 좋았던 게 뭐 하고 싶은 취미생활 못하는 것도 있지만 되게 큰 게 여행을 그때 계속 못 가고 있었어요. 맞아. 돈을 못 벌고 뭐 그 전에는 복숭아님이 이제 학위도 있었고 또 이사 온다고 한국 갔다 오고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한국 갔다 오면은 돈과 시간은 여행만큼 쓰지만 여행은 사실 아니지. 여행은 아닌 약간 숙제하러 가는 느낌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꼭 그렇게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고향 갔다 오는 거지 우리가 레저하러 여행을 가는 게 낯선 곳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하러 여행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 가는 거는 물론 좋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제 입장에서는 돈 쓰고 시간 써가지고 휴가만큼의 에너지와 사실 휴가 이상의 에너지를 쓰죠. 한국 가면은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는 진짜 내 여행은 가지도 못해. 근데 가자고 말할 수도 없어. 막 돈도 없으니까. 막 서로 같이 사는 부분들 서로 빤하잖아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나는 내가 돈을 안 벌고 있으니까 내가 먼저 돈 쓰는 걸 하자고 말하기도 더 미안해. 막 그런 거였는데
저한테도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뭐 제니 씨 왜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냐. 부부는 공동체고 당신이 돈을 지금 안 벌고 있다고 해서 당신이 막 복숭아님 돈을 갉아먹는 그런 개념이 아닌데 함께 같이 살아가는 건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러면서 같은 말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시기가 있는 거고 이거 해결되면은 제니 씨도 일 구할 거잖아요. 돈 벌 거잖아요. 그럼 그때 또 다시 모으면 되죠. 이러면서 이제 좀 이 정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돈에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하라는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저희가 막 그래 이제 올해 휴가 가자 막 와 하면서 막 그랜드 캐년 갔다 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되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고 저희도 각자 그리고 또 함께 이제 그 감정에 안 좋은 기간을 지나갈 수 있는 힘이 됐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제가 이 우울 혹은 이 자기 연민 뭐 혹은 뭐 자기 비하 혹은 자기 확신의 부재 뭔가 이런 모든 안 좋은 감정 뭐가 됐든 안 좋은 감정들이 있을 때 저는 일단 밖에 나가는 걸 추천합니다. 햇빛을 보세요. 그리고 뭔가 활동을 해야 돼. 뭔가 그냥 걷기라도. 근데 그런 상황에 빠져 있으면은 저도 그런 조언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내가 만약에 그런 골짜기에 빠져 있잖아요. 그럼 밖에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알아요. 이게 너무 맞는 말인데 네. 밖에 나가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저는 요즘 이 디지털 세상의 약간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밖에 나가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 핸드폰을 보통 들고 나가니까. 네. 그러니까 나가도 완전히 나간 게 아니야. 저는 제가 버지니아 이사 오고 진짜 가장 안 좋았을 때 저는 그냥 막 핸드폰 놔두고 이제 워치만 차고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막 한 3시간씩 걷고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이렇게 밖에 나가서 햇빛 보고 이렇게 뭐든 몸을 움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집 밖에 나가면은 그래 역시 나오니까 그래도 좋네. 뭔가 좀 에너지도 잠깐 생기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좀 걸으면서 이렇게 땀도 나고 하면은 좀 그래도 살아있는 느낌도 들고 그게 찝찝하더라도 그러다가 집에 딱 돌아오면 다시 너무너무 우울해지거든요. 그 집에 돌아왔을 때 괜히 나갔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울해져 다시. 근데 그래도 나가는 게 나아요. 집에만 있었다면 계속 우울했을 텐데 밖에 나가면 3시간이라도 덜 우울한 시간이 있었던 거야. 덜 우울한 시간이 있었던 거야. 맞아요. 그게 그래서 지나고 보면 그게 그래도 큰 도움이 됐었다라고 제가 소회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것만큼은 제 생각에는 근데 좀 그래요. 밖에 그렇게 나갈 힘도 없을 정도로 무기력하고 그러면 진짜 뭐 약을 먹는 것도 좋고 뭔가 그 이상의 트리트먼트가 필요하고 내가 진짜 마지막 의지가 남아있다면 그냥 밖에 나가서 한 바퀴 동네 한 바퀴라도 걷고 오는 거라도 추천을 드립니다. 왜 갑자기 또 이렇게 우울증 상담 얘기가 됐지? 근데 또 결국 약간 금융치료가 필요한 게 저는 이제 그렇게 약간 극복해가지고 괜찮게 지내다가 네. 또 그 기간이 또 길어지니까 또 그 엄습할 수 없는 불안감 그게 또 찾아와요. 어쩔 수 없어. 이건 그럼요. 뭐 인생은 쭉 가는 건데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제이님이 파트타임 잡을 얻고 나서 제 정신 건강이 몹시 건강해졌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 예. 그 구직 기간이 좀 길어졌을 때 그렇게 네. 파트타임이라도 먼저 해줘서 네.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예. 황송하네요, 제가. 응당했어야 할 일이죠. 다음 사연 넘어가볼까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청취자 이메일이 있기 때문에 사연은 하나만 하고 네. 청취자 이메일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메일을 보내주신 분은 누구죠? 민지스 먼치스님입니다. 네, 먼치스님이 사실 무려 한 달도 더 전에 보내주신 이메일인데 저희가 정확히 이 시점에 인스타그램이 털리는 바람에 맞아. 저희 인스타그램이 맞아. 5월 17일에 털렸거든요. 네. 먼치스님이 5월 17일에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의 이메일 인박스가 너의 계정이 정지되었다 뭐 이딴 이메일들로 점처리돼 있어가지고 그랬구나. 미처 반응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이 약간 잦아들었을 때쯤에는 네. 또 저희가 죄송한 말이죠. 좀 까먹어가지고 네. 설명을 바로 못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네. 설명이 아니라 소개를? 소개를 못 드렸어요. 자, 먼치스님 이메일 읽어주시죠. 제가 읽어볼까요? 자, 먼치스님이 101회를 듣고 이메일을 보내주셨는데요. 101회에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했을 때 네. 그때 어떤 분이 물어보셨지? 크리스탈 땡땡님이 써주셨다. 오케이. 나 찾고 있었는데. 크리스탈 땡땡님이 그때
그 질문 3개 연달아 적어주셨잖아요. 아, 네. 그 중에 3번째 질문이었는데 네네. 그 질문을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을 드리자면 네. 식품에 들어있는 실리카겔이 비닐 같은 거에 포장돼 있는데 네. 그렇게 돼 있어도 제습 효과가 있는 것이냐? 네네.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거든요. 저희가 둘 다 그냥 뭐 요약하자면 되겠죠 뭐 이렇게 대답 되겠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대답했어요.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 사실 먼치스님은 재료공학이라 그래야 되나요? 약간 다르긴 한데 네. 그 정확히는 파이버 사이언스 박사님이세요. 네. 근데 뭐 큰 범위에서는 재료공학이죠. 파이버도 네. 재료의 일종이니까. 뭐 그러면은 이제 섬유과학이라고 섬유과학 해야겠네요. 파이버 섬유과학 사이언스 박사님이셔가지고 네. 요런 거에 전문가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마침 저희 전문가님이 이렇게 이메일로 설명을 보내주셨어요. 네. 실리카겔 내가 설명해주지. 여러분, 비닐, 플라스틱은 고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막 지렁이 수천 마리가 마구 엉켜 있는 것처럼 있음. 수증기 분자는 매우 작은 편이라 이 지렁이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비닐을 통과할 수 있음. 냄새 분자들도 수증기처럼 작은 편이라 비닐을 통과할 수 있는데 비닐 플라스틱이 얇을수록 빨리 통과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꺼운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던 김치 덜어먹고 나서 남은 거 랩으로 씌워서 냉장고에 넣으면 갑자기 냉장고에 김치 냄새가 심해집니다. 네. 이러고 막 고분자들 사진을 고분자 도식을 막 보내주셨어요. 네. 세미 크리스탈린 폴리머래요. 예. 그래서 실리카겔 씌운 비닐도 수증기 흡수를 하고 있음. 물론 부직포 재질이 수증기 통과 속도가 훨씬 더 빠르지만 괄호 열고 부직포는 미세 구멍이 있어서 괄호 네. 닫고 비닐이 음식 실리카겔 포장에 쓰이는 이유를 몇 가지 추측해보자면 괄호 열고 내피셜 주의. 1번 제니 말대로 소비자들이 실리카겔이 안에 들은 걸 보고 먹지 말라고 식품 안전. 2번 식품 포장재로 적합한 재료로 허가받기가 비닐이 부직포보다 더 쉬울 수 있음. 이건 그럴 수 있겠다. 네. 3번 식품 포장재 허가받은 비닐이 부직포보다 저렴할 수 있음. 가로 열고 원가 절감. 이것도 그럴 수 있겠네요. 4번 김처럼 기름기 있는 음식의 경우 부직포가 참기름에 닿으면 참기름 색깔로 노릿끼리해지면서 더러워 보일 수 있음. 가로 열고 소비자 인식. 5번 음식은 주로 질소 밀봉되니 시작부터 수증기 함량이 낮아 수증기 투과 속도가 낮은 비닐로도 충분할 수 있음. 가로 열고 과학. 물음표 가로 닫고. 네. 라고 써주셨고요. 네.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선풍기가 필터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개소리를 해가지고 제이님을 빡시게 한 적이 있는데. 네. 오, 개소리 인정? 개소리 좀 복잡한 논리를 말하는 바람에 개소리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본인 개소리 인정. 그 밑에 오랜만에 이과모드 켠 김에 복숭의 멍청함을 증명해 보이겠음 하고 뭐라 잔뜩 적어주시고 맨 밑에 복숭 반박시 내 말 맞음 크크크 라고 적어주셨으니까 네. 제가 또 저도 이과잖아요. 복숭 반박식 내 말 맞음에 대우 명제가 뭐게요? 제가 반박을 안 하면 제 말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박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당하네. 근데 이 고분자 얘기를 들어가서 아니 근데 여기 대우가 if절에 if 복숭아 반박시 then 내 말이 맞음. 그러니까 그 if절에 적용이 되는 거야? 그렇죠. if p then q에서 if not p then not q. if not q then not p. 아니지. 그러니까 제가 반박을 안 했으니까 당신 말이 틀렸다가 되겠네요. 대우 명제가. 그렇네. 아니지. 그렇네. 맞네. 아니지. 반박 시 내 말이 맞음의 대우는 내 말이 틀리면 반박을 안 한 거다라는 게 되죠. 안 하는 거다. 그렇지. 그러면 다시 민지님의 말이 틀렸으니까 제가 반박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 잠깐만. Anyway. 내 말이 틀렸다면 반박을 하지 않는 것이다. 몰라. 어쨌든. Anyway. 네. 근데 이 고분자 이게 요즘 제가 다시 실리카겔 얘기인가요? 술을 만들고 있잖아요. 네. 이게 왜 유리 용기 하는 줄 알아요? 왜요? 플라스틱 용기 하면 술이 상해요. 왜냐면 산소가 투과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제 채널을 혹시 보시게 되실 분들이 있다면 아시겠지만 네. 발효를 1차 발효, 2차 발효 나눠서 하는데 네. 진짜 발효는 1차에만 일어나고 2차 발효는 숙성기간이거든요. 네. 근데 1차 발효할 때는 산소가 필요해. 네. 왜냐면 효모가 자라야 되니까. 그때는 플라스틱 용기 해도 돼요. 근데 2차 발효는 이제 효모가 설탕을 당분을 알코올로 바꾸는 작업을 다 완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세부적인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네. 그거는 유리병에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산소가 투과되면 알코올이 식초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유리병이 하는 거다. 듣고 보니 그렇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차피 저는 이 뒷부분에 그 선풍기 필터 얘기를 복숭아님이 아예 안 할 줄 알았는데 굳이 멘션을 하셨으니까 이메일 내용을 읽어볼까요?
근데 읽어볼까요? 근데 저는 이과 모드 킨 김에 멍청을 저는 왜 안 읽는 줄 알아요? 왜요? 원치스님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논리의 빈약성을 여러분께 공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듣고 있나요, 원치스님? 제가 당신을 보호해드리는 겁니다. 네, 읽어볼까? 아니 안 읽을게요. 아니 저는 이 얘기를 또 다시 꺼내면 뭐랄까 저는 되게 마음이 그래요. 복숭아님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게 된달까?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멍청한 소리를 이렇게 진지하게 개소리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화가 나는 것도 화가 나는 거지만 대단히 실망스럽기 때문에 근데 저는 네. 다시 말하지만 제이님이 제 말이 틀렸다고 하는 말과 네. 지금 먼지스님이 써주신 것들 포함해서 네. 다 논리가 빈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잘못된 설명이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저는 제 논리가 빈약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당신은 아예 틀린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제 말이 틀리다고 생각 안 해요.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럼 이거 봐, 또 대단히 실망스럽다, 진짜. 저는 제가 틀리면 틀렸다고 바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뭐 훈련된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너무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거를 틀렸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복수아님은 틀렸다면 내가 틀렸네라고 인정을 하는 사람이래요. 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진짜로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이걸 믿기 때문이야. 복숭아님이 주장을 스스로가 믿기 때문이야. 그래가지고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과학자의 또 다른 필요한 소양이 뭔지 알아요? 뭔데요? 당연한 것을 의심할 줄 아는 그런 능력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좀만 더 생각해보면 제 말이 맞아요. 아니에요. 그거 다시 한번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복숭아님이 당연히 자기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죠? 저는 제 말이 맞다고 하는 거에 근거를 다 말씀드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근거가 궤변이라니까? 그게 왜 궤변인지에 대한 답변을 전 아직 듣지 못했다니까? 그게 왜 틀렸죠? 제가 이게 왜 틀렸냐고 물어봤어요. 제이님이 아니 이게 왜 맞을 수가 있어? 라고만 말을 하지. 궤변이라는 게 그래요. 궤변은 깨트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궤변인 거야. 아니지. 근데 저는 제 말엔 그런 의미에서 궤변이 아니에요. 저는 논리적 정합성이 다 있어요. 그만합시다. 아니 근데 진짜 그렇잖아. 물론 제가 선풍기가 훌륭한 필터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먼지가 막 떨어져 나오지고 있지는 않다. 그 정도 얘기지. 네? 먼지가 막 떨어져 나오고 있지 않다고요? 아니 더러운 선풍기가 있잖아요. 더러운 선풍기를 틀었을 때 먼지가 나한테 막 다 날라올 것 같아. 그렇진 않다. 그 정도 얘기죠. 되게 갑자기 굉장히 꼬리를 내리는 듯하게 마무리를 아니, 처음부터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 제가 언제 선풍기가 훌륭한 필터라 그랬어요. 먼지가 거기에 쌓이는 걸 보면은 총 먼지의 총량은 줄어들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먼지의 총량이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공기 중에 먼지의 총량은 줄어들고 있죠. 왜냐면 그게 선풍기에 쌓이고 있으니까. 그만하시죠. 아니 왜 이걸 이해 못하지? 그만하시죠. 내가 이래서 이 뒷부분을 아예 소개를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굳이 또 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열받게 만드네. 제가 그래서 넘어갔는데 제이님이 또 막 읽어볼까 말까 막 이랬잖아요. 아니지 그건 넘어간 게 아니지. 굳이 저는 이 부분을 아예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다니까요. 자, 2차 부부싸움 가나요? 더 하면 부부싸움이 될 것 같으니까 댓글 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메일 보내주신 먼치스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비록 당신이 논리적 생각은 잘 못하더라도 지막스를 사랑해주는 그 마음 그 하나만큼은 진짜 원탑인 거를 제가 인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먼치스님이 복숭아를 손절하겠다고 해도 약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멍청한 놈과는 친구를 할 수가 없는데 이러면은 이제 손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남편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쉽게는 안 되잖아. 안고 가야죠. 어쩌겠어. 이 멍청한마저 내가 사랑하고 안고 간다. 이런 느낌으로. 빨리 다음 댓글 읽어주시죠. 네. 팟빵에 써니K714님께서 지막스 57회에 댓글 달아주셨어요. 목소리 너무 좋아요. 이 써니케이님이 네. 저번에는 애플에 달아주셨는데 이번에 네. 팟빵에 달아주셨어요. 그리고 애플에 초딩 오리님께서 리뷰 남겨주셨습니다. 별점 5점으로요. 제니와 복숭아님, 저는 초등 우주 언니와 친한 초딩 오리입니다. 세상에 마상에. 초등 우주님이 언니야. 초등 우주님보다 어린 인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좀 놀랐습니다. 제 리뷰를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서 써용. 복숭아님, 제니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트가 한 35개 붙여주셨어요. 저희도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초등 우주님이 한 초등학교 고학년 제 마음속에서 초등 우주님은 아닐까. 5학년이에요.
저도 그 정도 유추해 봅니다. 그러니까 초딩 오리님은 4학년? 혹은 3학년? 4학년. 그래. 4학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나 4학년 때 뭐 했지? 흙 파먹고 있었겠지 뭐. 그 놀이터에서 흙 파가지고 비비탄 총알 줍고 그랬던 것 같은데. 4학년이면 흙을 파먹진 않았겠다. 먹진 않았겠다. 4살 때 이제 흙 파먹고 있었을 것 같고. 그쵸? 4학년 때면 복사님 말대로 비비탄 줍다가 이제 그 놀이터 그 흙에 이렇게 파보면은 온갖 것들이 다 나와요. 개똥도 많이 나왔어요. 개똥도 많이 나왔지. 네. 맞아. 그때는 진짜로 뭐 놀이터에서 참. 놀이터 파가지고 뭔가 이것저것 재밌는 거 줍는 게 꽤 재밌었어. 비비탄 총알도 그 하얀 것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레어한 색깔들. 야광탄이나 뭐 약간 금박돼 있는 거. 그런 거 주면 기분이 얼마나 좋았다고. 제일 값진 거 주워본 거 뭐예요? 500원? 저는 500원 무더기. 누군가의 비밀 보관 장소였나?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러진 않았겠죠? 근데 누가 모르겠어요. 제 추측으로는 누가 그네 타다가 주머니에 들어있는 걸 다 흘린 게 아닌가라는 게 추측이었어요. 왜냐면 그네 밑에서 발견됐는데 하나가 우연히 본 거예요. 500원 주었다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그 주변에 그네 타면은 발길질을 하니까 이렇게 몇 번 타다 보니까 500원이 또 있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디깅을 시작했죠. 진짜 본격적으로. 그래서 엄청 막 주변을 계속 긁어가지고 팠는데 꽤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양손 두둑이 500원짜리를 들고 이렇게. 부럽다. 이러면서. 요즘 놀이터들은 흙놀이터가 거의 없어졌더라고. 없죠. 좀 개똥이 많았다니까요. 아쉬워. 진짜 엄청 더러웠어요. 말도 안 되게 더러웠던 거예요. 우리야 그땐 뭐 그런 흙도 파먹고 놀았지만. 애들 입장에서는 흙 파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하고 좀 아쉽지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겠지. 근데 그 흙 파는 것도 뭐 그래서 아쉬워할 게 없는 게 이제 문생 가면은 다 그렇게 흙 파고 노는 걸 합니다. 그 깨끗한 흙으로. 네, 합니다. 자, 다음 댓글 읽어볼게요. 네. 소니아님이 제이님 취업 축하드려요 라고 유튜브에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써니케이님이 유튜브에 댓글 한번 더 달아주셨어요. 네. 깍 별점 500점 써니예요. 맞아요. 7월 14일 음력 생일이에요. 댓글 읽어주셔서 너무 신나요. 팟캐스트는 하나밖에 못 올려서 너무 답답해요. 크크. 저는 지금 62화 구독자 별명 정하고 있어요. 크크를 듣고 있고 새로운 에피소드 올라오면 또 듣고 있어요.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만나고 있답니다. 그리고 한 주 업데이트는 아쉽지만 제이님 치포 소식이 두 팔 쉐킷 너무나 축하드려요. 애정합니다. 지막스 흥하라. 감사합니다. 이제 첫 출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방송 나가는 시점은 이제 출근 후겠죠? 그렇죠. 너무 떨려. 두렵다. 화이팅입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 써니키님은 3개 플랫폼에서 다 댓글 달아주셨네. 그렇네요. 팟빵, 유튜브, 애플.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지막스 111회에 민지스 먼치스님이 댓글 2개 달아주셨어요. 제니 취직 경축. 그리고 우리 집처럼 그냥 적당히 더럽게 살아도 문제 없어.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둘 다 일하게 되면 집이 좀 더 더러워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먼지스님이 더럽지는 않아요. 네. 좀 더 정돈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그렇겠죠. 근데 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 없는데, 진짜 문제가 있겠어요. 사는데 지장 없죠.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더러운 집에서. 네. 그러면 이제 나도 불행하고 복숭아도 불행해질 수 있다. 제가 청소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부터 나오세요. 자, 그리고 지막스 111회에 릴릴리 삼촌이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제니의 취업을 축하하려다 보니 문득 생각나는 우스갯소리 하고 아재 개그를 바로 시작하십니다. 네. 안색도 안 좋고 성격도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어디 직장 같은 데 다녀? 흐흐. 제니의 첫 월급 기념 복숭아 선물은 똥으로. 이게 제 삼촌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재미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반복하나요? 한 번 성공한 개그를 끝까지 반복하는 거죠. 언제 성공했죠? 그때 한번 우리가 저번에 소개하고 좀 웃긴 했지. 무슨 처음 똥 얘기하셨을 저번에 때? 똥 얘기하셨을 때. 뭐라 그러셨죠? 그 복숭아 선물 똥 사주라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아니야, 선물 사주라는 건 아니었고. 제니는 복숭아의 똥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거였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똥을 입고 나온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토크를 재밌게 했었는데. 네. 이제 유통기한이 지났으니까. 네. 이상한 거에 집착하지 말아주세요, 삼촌.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이제 한 번 더 하시면은 복숭아와 저에 대한 성희롱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상한 팬티 입히라는 말 하지 마세요. 아, 그렇잖아요. 그렇네. 팬티인데. 제 남편 팬티는 제가 알아서 입히겠습니다. 네. 멀쩡한 걸로요. 멀쩡한 걸로 입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팟빵 111회에 지나가는 팟빵러 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어요. 계속 정주행 중 이렇게 넘버링 하면서 달아주시다가 넘버링을 어느 순간 멈추셨더라고요. 네, 넘버링은 멈추시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혼자 일하면서 듣기 너무 좋아서 열심히 듣고 있어요. 벌써 32화를 넘어서 달리고 있습니다. 취업 축하드려요. 정주행은 천천히 해야겠네요. 흐흐.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주행은 천천히 해주십시오. 이제 한 주에 하나밖에 안 올라가니까 천천히 해주세요. 아니야, 정주행 다 하시고 재주행 하시면 되지. 오. 왜냐면 요즘 주 1회로 줄이고 조회수가 반토막이 났거든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쵸. 산술적으로 당연하긴 한데 좀. 근데 이제 그래프가 보이는데 그래프가 푹 꺾여가지고 마음이 아파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에 제이님이 이제 취직을 했다고 공지를 올리고 이제 주 1회로 줄이겠다고 이제 네네. 공지를 올렸는데 그 공지사항에 23년 2월 소집해제님께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달아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경훈킴님이 이익 이러고 달아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대댓글로 히익 이렇게 달아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크리스탈 땡땡님이 어머 제니님 너무 축하드려요. 합격 소식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직장인이 팟캐스트를 주 2회 업로드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 힘든 일이죠. 괜찮습니다. 두 분 모두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하고 싶은 일들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스타 계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소식을 전하면서 두 분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는 걸 듣자니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최근 회차에서는 어느 정도 회복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인스타 계정은 아직이지만 복숭아님께서 10년 넘게 유지해온 페이스북 계정이라도 찾으셔서 정말 다행이고요. 앞으로 주 1회 목요일마다 성실히 들을게요. 언제나처럼 즐거운 시간 함께해요. 좋은 소식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문의 댓글을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이에요. 네. 제가 진짜로 이 합격 소식을 듣고 복숭아님한테 전화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약간 좀 스몰 티얼즈 흘렸습니다. 좀 울컥해가지고 왠지. 자, 그리고 같은 공지사항에 지니님께서 또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제니님, what great news. 팟캐스트 이제 주 1회 해주시는 게 저희야 감사하죠. 바쁘실 텐데 팟캐스트를 그래도 하는 걸로 하시고, 그리고 저번에 제이님이 수다를 떨려고 복숭아님과 결혼한 거라고 하신 것을 보면 두 분이 대화를 진짜 자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대화를 자주 나누시면 맞벌이 부부가 돼도 별 문제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제 생각은 그래요. 맞벌이를 하면 얘기거리가 2배가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왜냐면 사실 집에만 있으면은 할 얘기가 별로 없어. 별로 없죠. 그래서 맨날 서로 인스타그램 본 거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그러잖아. 대충 오늘 고양이가 얼마나 귀여웠는지 잠깐 얘기하고. 저도 하는 일이 막 사람을 대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한 번은 그냥 처박혀가지고 진짜 납땜만 하다 온 날도 있거든요. 네. 그럼 제이님이 오늘 회사 일 어땠어? 그럼 하루 종일 납땜했어? 이러면 끝이야. 모든 업데이트가 끝나. 네. 그렇구나. 근데 제이님이 이제 하시는 일은 사람을 대하는 일이 많으니까 좀 더 스토리가 많겠죠. 네. 아니 제가 도그워킹 할 때만 해도 맞아요. 같은 집에 매일 가도 늘 다르거든요. 오늘 이 강아지 이랬다 저랬다. 똥을 얼마나 넣는지. 이 개가 오늘도 똥을 먹었다. 그것을 내가 치웠다. 이런 얘기. 매일매일 달라요. 그래서 할 얘기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좋아. 그다음에 또 내가 읽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지막스 110회에 김효진님께서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셨어요. 버닝맨 축제 같은데요. 약간 히피 같은 사람들이 모이던 것 같은데 옛날에 TV에서 버닝맨 시작에 관한 다큐를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해주셨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때 막 이상한 파티를 하는 여동생 파티에 참가할까 말까 이런 사연이었는데 그 여동생이 버닝맨에서 무슨 환각제를 사서 먹은 이후로 그런 거 했다 이런 거였는데 저도 이 댓글을 보고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지막스 듣는 다른 친구들이 너는 어떻게 버닝맨을 모를 수 있냐? 버닝썬이 아니고 버닝썬이 아니고 버닝맨을 모를 수 있냐 이러면서 되게 유명한 그런 축제더라고요. 그런가 봐요. 네. 온 세상 히피들이 다 모이는 그런 축제래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도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나무 위키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길게 설명하기에는 너무 생각보다 축제가 너무너무너무 큰 거여가지고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궁금하시면 아마 위키 같은 거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댓글 달아주신 막둥이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제이님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주신 청취자분들 네, 막둥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네. 막둥이 여러분, 오늘의 지막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저희 지막스 채널 많이 소개해주세요. 저희가 지막스를 꾸준히 해나가는 동력이 됩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다른 채널로 듣고 계시더라도 당분간 유튜브로 저희가 공지사항을 전하고 있으니까 유튜브에 지막스 검색하셔서 꼭 제발 구독 눌러주세요. 저희 팟캐스트는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팟빵, 스포티파이,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더욱 흥미진진한 사연을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